저희 한동훈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지금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조금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네, 시그널 픽 코너 한동훈 의원님 함께합니다. 예. 자, 의원님 지금 부산에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제가 아침에 좀 시민들 뵈는 행사가 하나 있었고요. 아, 진짜요? 예. 지금은 전화 받으려고 공소원이 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로 시작 새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이제 국회 입성하신 지 벌써 저희가 세 보니까 한 2주 남짓 흘렀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수 재건 계속 외치고 계셔서 지금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의원님이 집중하고 계신 건 뭘까요? 지금 저는 우리 보수를 지지하시는 상식적인 시민들께서 희망을 가지시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의 일정 부분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지지율에 일정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보수 재건의 희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주 실용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수 재건이라는 것은 말할 자격을 회복하고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기반한 보수의 자격을 인정받는 것인데요. 예. 결국은 근데 그것이 그런 정신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결국 2028년에 총선에서 압승하고 2030년에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이거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지금 전 보수 진영에서 태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거죠. 공소 취소하겠다고 나서고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우통 벗고 밥그릇싸움하는 저 정도 상대면 우리 보수 재건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요. 보수 재건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제가 승리한 것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승리같이 보였지만 그리고 이재명 정권 그리고 장동혁 당권 정면 승부에서 표를 주셨던 것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보여준 그 민심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의 희망의 불씨를 틔우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의 불씨가 키운다는 거, 불씨가 붙었다는 거는 50%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원님 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였어요. 주말 사이에 그 대선 말씀을 하셔서 2030년 대선 출마에 대해서 그 시점에 국민들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인터뷰로 보면 장강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씀 굉장히 자주 하시는데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국민들이 의원님의 차기 대선 출마를 원한다고 보십니까? 외신들은 아무래도 대권 구도를 중심으로 관심이 있어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왔던 거고요. 예.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어떤 개인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보수 재건이 보수 진영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지난주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보셨죠? 예, 언론에서 나왔던데요. 네네. 그걸 두고 이제 의원님이 한 언론에서 인터뷰하시길 소위 친한계라는 분들이 앞장선 게 아니었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저 의총 기류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평가하세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과거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대개 이제 그렇게 장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스크럼 짜고 순서 준비해 와서 이제 반대 발언들을 제압하고 이런 흐름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어떻게든 간에 이제 막아서 짧게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달랐죠. 결국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장강의 물결을 몇몇 분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열심히 노젓는다고 거스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는 또 무슨 2018년과 비교해서 선방했다 이런 당 차원의 보고서가 나왔던데 그렇죠. 예. 그거 사람들이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2026년의 선거를 왜 2018년과 비교를 합니까? 2022년과 비교해야지. 게다가 2022년 지선 같은 경우도 2018년 비해서 2022년이 졌잖아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민주당 입장에 보면 민주당 지휘부 당일로 즉각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당을 이끄는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룰이었습니다. 지금 당동혁 당권파가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 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시던데요? 그렇지만 당 차원에서 당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누가 조작하거나 누가 위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그렇다면 그거는 예. 장동혁 대표 측에서 만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기이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이 장동혁 당권파들 개인의 어떤 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진영 전체 정치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네. 오늘 복당 문제 안 여쭤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복당이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내부 기류가. 근데 다만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좀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 말씀을 하셔서 혹시 의원님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설정해 놓으신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역시 그 부분도 말씀하신 오해가 있는데요. 제 개인을 위한 골든타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보수 재건을 위한 골든타임을 말씀드린 거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제어하기 위한 보수를 재건하라는 민심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승리한 곳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의 방식들을 보시면 저는 보수 재건의 골든타임을 내에서 보수를 재건하라는 민심의 명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어떤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이게 조금 이렇게 시간을 미뤄야 되겠다라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게 그 정치인들 개개인이 좀 불안한데 이거는 나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미루는 것은 국민들의 민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다른 좀 미온적인 분들, 복당에 대해서 미온적인 분들의 말을 좀 인용하시면서 뭐 전략자산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걸 왜 아껴두냐라고도 평가를 하셔서 좀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복당에 대한 그 기류가 조금 달라진 거 아니냐, 조금 빨라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나와서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달라진 게 없고요. 제가 이제 전략자산 얘기했다는 건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자평한 건 아니고, 저를 좀 이렇게 저하시는 분들조차도 전략자산인 건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짚은 건데요. 그렇게 전략자산이라고 생각하면 그 전략자산을 왜 지금 전력에 포함을 시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지적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것처럼 보수 진영 전체를 위한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어떤 사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앞세워서 지키지 않으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정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 제 생각이라든가 입장이 달라진 건 없어요. 예, 그렇군요. 아니, 의원님 계속 이제 행보에 하나하나씩 관심이 생겨서요. 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그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에도 이제 발의자로 성함을 올리셨고, 그리고 미래혁신 포럼, 이건 이제 김기현 의원이 좀 주도하는 건데,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흔쾌히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계속 늘리려는 시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하는 보수 재건은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로 가자는 겁니다. 미래혁신 포럼은 김기현 의원실에서 요청이 와서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가입했어요.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박대출 의원실에서 저한테 공동 발의를 요청했던 사전투표제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늘리고 부재자 투표를 다시 규정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제가 법무부 장관 때부터 생각해왔던 물론 그 디테일에서는 조금 보완할 점이 있지만 법무부 장관 때부터 당대표를 거쳐서 늘 주장해왔던 부분이에요. 분명히 해둘 것은 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하거나 힘을 실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다만 이 짧은 운동기간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해봐도 13일이에요. 그러면 이 13일 중에서 사전투표 빼면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에게 불리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더 짧은 운동기간이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서의 가장 뜨거운 시기의 이슈가 사전투표를 찍으신 한 30% 가까이 되는 분들에게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놓고 후회하는 분들이 생기기가 쉽죠.
그리고 선관위의 관리 능력이 과연 매번 이런 사전투표를 이 부실하지 않게 관리할 능력이 과연 될까라는 네. 의문이 이미 생겨버렸죠. 그런데다가 저도 이번에 선거를 해보고 예전에 당대표나 비대위 당시에 총선을 이끌어보면 사전투표의 존재 자체가 선거 전략과 심각하게 연동됩니다. 사전투표 전까지의 선거 전략과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선거 전략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얌전하게 가다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짧은 기간 동안은 마타도어가 마구 속출하는 식으로 이 선거 전략 자체가 이 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는 선거제도는 심플해야지 민의가 반영되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네. 면에서 저는 사전투표제는 우리가 운용해 본 결과 득보다 실이 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자는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같이 공동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너무 정치적인 해석은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요, 예. 모든 건 정치적으로 해석하셔야죠. 정치인은 그럼 정치적으로 해석하셔야죠. 네. 의원님,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입원을 했다가 이번 주에 오늘 이르면 오늘 이제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장 대표 체제가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던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매번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복귀하고 이게 너무 반복되잖아요. 데자뷰처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미 장동혁 당권파의 리더십은 상실됐습니다. 지난 의총으로 봐도 그렇고 뭘 얘기하더라도 심지어는 같은 궤의 정책적인 행보를 보이던 사람들조차도 장동혁 대표 측에서 하는 어제 나온 그 문건 자체도 정점식 대표가 바로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잖아요. 이미 리더십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버티는 건 모양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장동혁 대표 개인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매도되게 됩니다. 네. 안타깝게 생각해요. 예. 의원님,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